네, 지금부터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교육과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은 후에 현장에 참여한 현장교사 발언이 있고 구호를 외친 뒤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제안서와 위원장 면담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하는 순서로 오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기자회견에 앞서 경쟁교육 고통 지표를 조사하고 또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회 토론회 등 여러 공론회장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선택하고 또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갓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낭독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양신영 책임연구원과 홍민정 공동대표께서 회견문 낭독을 한 후에 좋은교사운동 장승진 정책위원회 발언이 순서대로 있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이 있겠습니다. 지난 9월 27일 인적 구성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야기하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여 있지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간 대한민국 교육은 정권에 따라 정책이 좌지우지되며 철학과 방향이 없이 표류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면서도 교육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가야 할 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교육이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채택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 시절을 대학 입시를 위해 치열한 등수 경쟁을 하는 사활을 건 전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 압박이 청소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조나단 거슈니 옥스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의 입시 경쟁을 끝없는 군비 경쟁에 비유하며 비정상적으로 과도할 뿐만 아니라 귀괴하다라고 깊은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국내의 연구와 통계 자료는 물론이고 해외의 석학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경쟁교육 고통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근 사교육 걱정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기용 의원과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경쟁교육 고통지표 조사 결과가 그 참상을 여실히 증명합니다. 초중고 학생 4명 중 1명이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 때문에 자해 또는 자살을 생각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이라고 가정할 때 67명에 해당하는 수치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교육, 대학 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중고 학생 중 51.4%가 그렇다고 응답했습니다. 고3의 경우는 일반고는 74.7%, 영재, 특목, 자사고의 경우는 76.3%로 나타나 대입 경쟁을 치르는 학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핍절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경쟁교육의 고통은 학생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을 함께 지고 있는 학부모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전체 학부모의 64.8%가 경쟁교육, 대학 입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가 느끼는 경쟁교육 고통은 자녀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가중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영재, 특목, 자사고 학부모의 경우는 10명 중 8명가량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걱정이 경쟁교육 고통 지표를 조사하며 확인한 것은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달라는 절박한 국민의 뜻입니다. 경쟁교육 및 입시로 인한 고통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학생의 81%, 학부모의 80.9%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하라고 하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의 추진입니다. 최근 사교육 걱정이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국회 토론회를 비롯한 공론회 장에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국가 차원의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추진하면서 마주하게 될 첨예한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갈등과 대립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면서 추진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기구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국가의 장기적 교육 비전을 설계하고 이 설계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 소통, 설득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에 사교육 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에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한 3단계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1단계로 경쟁교육 고통이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국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을 알리는 PKT 지수처럼 경쟁교육 고통의 리트머스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수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국제 NGO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도 아동 청소년의 삶과 관련해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린이 자선단체인 애니케이시 재단의 전 연구원인 윌리엄 오헤어는 중요하다면 측정되고 보고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지표의 생산과 보고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학생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매년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실천 방안이 나올 수 있으며 첨예한 이해관계를 뚫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1단계에서 마련된 고통지수의 정상 수치를 목표치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실행을 국가의 책무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경쟁교육 고통지수가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대학통합 네트워크, 입학보장제, 대입자격 고사제, 상대평가 금지 등 경쟁교육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1, 2단계를 통해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에 없는 결과를 국민 앞에 공표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 과연 정부 정책의 성과로 경쟁교육 고통지수가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여전히 달성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지 추가 계획의 실행 결과를 공개해 국민들에게 공표하는 일까지 진행될 때 경쟁교육 고통을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뜻이 실현되려면 위의 3단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 교원 정책, 대학 입학 정책,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담은 국가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각 부처는 이 계획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의 전담 기구가 학생들의 교육 고통 현실을 마주하고 해당 데이터와 근거 자료들을 이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사교육 걱정은 국가교육위원회가 국민이 제안하는 최우선
교육과제를 붙들고 해결을 위해 노력할 때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당국은 물론이고 국회와 시민사회 등 범국가 차원에서 경쟁교육 고통 해소를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는 데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저는 작년 가르치던 두 아이를 먼저 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 괴로움은 말로 다 표현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고통과 삶으로 겪는 고통이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교육을 방치하는 많은 어른들, 정치인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고통이 인지는 되지만 그 심각성이 삶으로 느껴지지는 않겠죠. 제 지난 10년의 교직을 통해 깨닫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은 참으로 슬픕니다. 물고기가 물을 느끼지 못하듯 어른들이 만들어둔 그런 경쟁적 환경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보다 앞서지 못한 자신을 탓하고 성과를 내지 못해 괴로울 때마다 자신의 능력 부족이라며 스스로를 더 채찍질합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약해질까봐, 그 참던 것이 무너져 버릴까봐 이를 꼭 악무입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변질되어 있는 사회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등수와 등급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마치 패배하고 낙오한 아이인 것처럼 이 사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쟁에 거부감을 표하는 아이들을 이상하고 적응 못한 아이인 것처럼 이 사회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육 상황을 다시금 정의하기 위해 이제는 상식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경쟁 우울과 경쟁 불안을 느끼는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탓하지 않도록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과도한 줄 세우기, 경쟁 부추김은 구조적인 것입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강조하는 경쟁 고통 지수, 지표 파악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조성한 경쟁 고통이 어느 수준인지를 공식적인 지수를 통해 점검하며 직접 당사자인 아이들도 간접 당사자인 어른들도 그 수치를 통해 교육 현실을 진단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사회를 향한 적절한 반응을 내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기준으로 올바른 교육 정책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위한 균형을 잡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이들의 실제적인 교육 정서와 환경을 살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아무쪼록 아이들의 경쟁교육 고통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살펴본 결과를 통계화해서 교육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모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을 견디고 버티고 이를 악무는 그런 현장이 아닌 아이들이 배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당연하고도 당연한 교육의 장으로 회복되도록 길을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장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려고요. 네, 질문이 없으면 구호 외치고 국가교육위원회에 서한문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가교육위원회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 즉시 추진하라라고 하면 추진하라를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 즉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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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구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경쟁교육 고통 해소 정책 즉시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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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하라!